안녕하십니까. K공인중개사 김 대표가 전해드리고 있는 각종 부동산 정보와 실생활의 다양한 이야기를 방송하고 있는 KRTV 채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KRTV 김 대표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요. 부동산 중개업 궁금하신 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런 제목으로 생방송을 했었는데요. 생방송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유튜브에서는 실시간 방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제 방송이 그렇게 인기가 없는 줄 몰랐습니다. 미리 시험 방송 한다고 조금 이렇게 텀을 두고 홍보를 좀 하고 생방송을 했는데요. 한 분인가 두 분 정도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 거의 말을 안 하고요. 그래서 거의 저 혼자 떠들다가 끝이 났거든요. 최소한 5분 정도는 들어오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전혀 착각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겸손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또 들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요, 아예 그전처럼 영상을 미리 만들어서 편집을 해서 올릴 생각입니다.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중개업자, 즉 현직 중개업자의 수입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딱 잘라서 단답형으로 말씀드리면 월 수십만원부터 수천만원입니다. 와, 그딴 대답이 어딨어. 방금 그런 말로 응수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한국 사람 성질 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답변 드렸고요. 가령 식당 사장님한테 식당 하면 한 달에 얼마 벌어요? 하고 물어보신다면 비슷한 대답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인이 잘 나갈 때는 한 달에 2천만원도 벌었다. 그렇지만 지금은 월 300 벌기도 벅차다. 무려 7배까지 수입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평균적으로 얼마나 벌까 궁금하시죠? 저희 동네를 기준으로 하면요, 저희 인근의 중개업소 사장님들한테 제가 물어보니까요, 지난 몇 년간을 한번 따져보니까 연간 한 5천만원 정도 버신 것 같습니다. 물론 평균치 그것도 정확하진 않은데요, 적게는 2, 3천 밖에 못 보신 분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많게는 연간 1, 2억 정도 버시는 분도 있습니다. 최고 많이 버신 분은 바로 저희 옆 동네에서 중개하시는 아주 프로페셔널한 사장님이 작년에 한 4억쯤 벌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얼마 버냐 궁금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요. 저는 중상위권 정도 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초보도 이렇게 벌 수가 있느냐? 물론 벌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평소에 열심히 했다고 가정을 하고 운까지 따라 주었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경력 10년차 이상 되신 분들은 수입을 일부러 조절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일이 피곤할 정도로 많고 상가, 아파트, 토지 이런 것들도 다양하게 취급한다면 수입은 당연히 늘어납니다. 베테랑 사장님들은 그냥 힘조절도 합니다. 연간 수입 2억을 벌려면 그만큼 덜 쉬고 노력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느니 1억 정도만 벌고 컨디션을 유지하는 쪽으로 일하시는 사장님들도 꽤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힘조절이 되려면 경험과 손님과 매물이 풍부해야겠죠. 당구의 고수는 바로 힘조절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이라는 거는요, 일거리가 넘쳐나도 동료 중개업소나 함께 일하는 동료에게 일거리를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부동산은 고객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성이 요구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령 5억짜리든 10억짜리든 부동산이라는 게 태생적으로 아주 고가품이 아니겠습니까? 투자 고객님께서 해당 상담자, 그것이 중개업소 사장님이 되셨든 간에 직원분이 되셨든 간에 그분과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상당히 밀접해지고 그 사람을 신뢰하는 수준이 아주 높아졌을 때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려면 상당한 시간도 걸리죠. 그런 상황에서 내가 일거리가 너무 많다고 해서 그 고객님을 다른 부동산에 일거리를 나눠준다고 해서
손님이 바로 쭈루루 그 새로운 부동산에 가서 그 상담자와 친해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손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적지가 않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렇게 해봤지만은 손님이 오히려 불쾌해하시더군요. 아무튼 간에요. 오늘의 결론은요. 다른 직업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중개인마다의 수입은 천차만별이라는 것입니다. 가끔 장사가 잘 안 되시는 고객님들이 이런 질문을 저에게 하십니다. 사장님, 요새 뭐를 해야 잘 돼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해 드립니다. 사장님, 비전 있는 직업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사장님이 그 직업을 비전 있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무릎을 탁 치면서 아, 맞네요, 맞네, 명언이십니다, 이러는 분이 있고요. 또 그 반대인 분도 있습니다. 제가 그 손님을 놀리려는 게 아니고요. 비전 있는 직업은 따로 없습니다. 자기가 잘하고 열심히 하고 적정 수준의 수입이 따라준다면 그게 바로 비전 있는 직업입니다. 그리고 사형산업이다, 아니면 몇 년 뒤에 이런 직업은 없어질 것이다, 이런 뉴스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제가 보니까 십수년 전에 사형산업이다 했던 것들 중에 상당수가 아직도 잘 됩니다. 물론 그 분야에 시시한 실력을 가지신 분들은 거의 도태가 되었지만은요, 그 업종 혹은 그 직종에서 기본적으로 실력이 좋으신 전문가들은 지금도 어느 정도 수입을 꾸준히 만들어내십니다. 네, 잘 보셨습니까? 이것으로 오늘 중개업에 관한 이야기를 마칠까 하고요. 사실 며칠 전에 부동산 중개업에 좀 입문하고 싶다, 이런 분이 한번 찾아오셨습니다. 큰 건 아니지만 맛있는 커피하고 뭐 몇 가지를 좀 이렇게 사갖고 오셨더라고요. 그걸 먹어서 맛이 아니라, 저도 한 15년 전에 부동산 중개업에 처음 입문할 때 좀 막막했거든요. 주변에 물어볼 만한 데도 없고, 제 주변에 또 제 친척 중에 어쩌면 그렇게 부동산 하는 사람이 없는지 참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긴 시간 제가 많은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반대로 얼마 전에 문자가 하나 왔었습니다. 이거를 공개해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내용이 뭐라고 왔냐면은 참 기가 막히더군요. 이분은 좀 예의가 없다고, 그리고서 제가 이런 문자를 답을 보냈더니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예의에 어긋났네요, 뭐 이런 답도 없이 그냥 답을 안 합니다. 제가 이제 요런 건데요, 제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개인 프라이버시니까요. 대략 어떤 내용이냐면, 선배님께 문의드립니다. 저는 지방에서 공인중개사 개업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신참입니다. 부동산을 개업하고 영업을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태산입니다. 매출로 어떻게 연결하는 방법이 있는지 선배님의 노하우를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전화를 받기가 어려우니 문자로 알려주시면 참, 이 본인의 어떤 이름도 말하지 않고 예비 신참이다. 그런데 당신의 노하우를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알려주는 건 좋은데 자기가 전화 받기가 어려우니까 문자로 알려주면 좋겠다. 참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냈습니다. 문자 상담은 어렵습니다. 정의나 궁금하시다면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저도 초보 시절에 멀리까지 그 부동산을 잘한다는 분, 소문이 난 분을 직접 찾아가서 점심 식사도 대접해드리고 이렇게 어렵게 노하우를 여쭤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분이 거기까지 갔는데도 안 알려준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의 없이 떨렁 문자 몇 줄 보내서 노하우를 가르쳐달라, 그것도
전화를 받기가 곤란하고 그러니까 문자로 대답해봐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저희 중개업 분야뿐이 아니라요. 뭐 이제 이분이 가령 뭐 자동차 수리 전문가다, 아니면 핸드폰 수리 전문가다, 그럼 법무사다, 세무사다, 이런 사람한테 이제 그 업을 처음 하시려는 분이 어떻게 해야 영업을 잘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물어볼 수 있죠. 직접 찾아가서 예의를 갖춰서. 그런데 이렇게 문자로 딸랑 보낸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직업이든 그분이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이는 뭐 그런 직업을 보잘것없느냐라고 예를 들기는 좀 그러하지만, 뭐 열쇠 수리공이라든가 뭐 구두 닦기라든가 뭐 그런 분도 전문가지 않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런 일 만만치 않아요. 근데 그런 분에게 아주 무례하게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습니까? 얘기 좀 해보세요.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먼저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갖추시고 그렇게 물어보시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그분이 거절하더라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가르쳐주기 싫은 사람이 있으니까요. 저희 KRTV는요, 제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전공법으로 거북이처럼, 제가 원래 초등학교 때, 저희 때는 초등학교라고 안 했죠. 국민학교라고 했지 않습니까? 국민학교 때 제 별명이 거북이였습니다. 아주 느렸거든요. 답답할 정도로. 그렇지만 거북이도 생각은 합니다. 오히려 더 침착할 수도 있고요. 뭐 결국은 토끼를 이기는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썰이 좀 다른 쪽으로 흐르네요. 아무튼 이번 KRTV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KRTV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시청자님들의 자유로운 의견과 함께 내용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